네, 함께하는 공간 지누스에서 편안한 잠 주무시기 바라겠고요. 네. 우리 시장도 좀 누운 것 같네요. 네,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염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누워 시장 있어요? 깨워야지. 네. 일어나야지 이제. 네. 네. 자, 오늘 이제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미국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출발이 안 좋은데요. 오늘도 마이너스 8.68포인트 하락한 이제 2343포인트에 출발을 했고 0.37% 하락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 2.49포인트 하락해서 714.73포인트고요. 등락률로는 0.35%,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한 0.3%대 하락이고, 일단 상승 종목이 코스닥 같은 경우 300개, 하락은 9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이 220개, 하락이 한 490개 정도로 지금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그런 상태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5%, 또 LG에너지솔루션이 0.4% 정도 빠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 이제 1, 2, 3, 4등 모두 다 좀 약세 흐름을 좀 오늘은 오전에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일단 출발이 뭐 급등하는 기업은 없는데요. 일단 양호한 기업은 일단 이마트가 한 1% 정도 주가 좀 오르고 있고, 또 지누스가 1.7% 올랐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5%, 또 대우건설도 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제약주들 좋은데 유한양행도 1.5% 정도 오르고 있고, 한국전력도 이제 내년 전기료 인상 기대감 계속 나오면서 오늘 0.7%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원전주가 좀 안 좋았지만 오늘은 한전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는 일단 상승세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뭐 강한 섹터는 지금 보이진 않고, 뭐 올라가는 기업들도 1% 내외로 좀 상승폭은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이제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좀 많이 빠지는 게 일단 오리온이 한 마이너스 2.5% 정도. 오리온이요? 예,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또 CS 윈드가 마이너스 3% 정도 네. 주가가 좀 밀리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음식료 쪽이 좀 출발이 안 좋고요. 또 자동차 업종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진 않습니다. 현대차가 마이너스 1% 정도 추가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또 롯데케미칼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정도 밀고 있어서 어제랑 좀 비슷한 분위기 같습니다. 신재생이 밀리는 이유는 뭐예요? 어제부터 신재생이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재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특별한 이슈는 지금 없는 것 같고, 뭐 오히려 지금 유럽에서는 그 탄소 국경세인가요? 그러니까요. 그거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 좋은 재료인데. 네. 근데 이제 뭐 유럽 쪽에 그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2026년부터 또 시행이 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벌금 부과하는 거는 아직은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다만 오늘 뭐 CS 윈도 이렇게 다른 뭐 신재생이 그렇게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 CS 윈도 혼자 지금 한 3%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좀 개별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뭐 뉴스가 나온 거는 아직은 좀 없습니다. 없습니다. 특별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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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도 좀 대부분 좀 부진한 상황이고, 일단 상승 출발한 기업들은 대부분 바이오 업종입니다. 차바이오텍, 뭐 네오이문텍, 앞타바이오가 각각 1%씩 오르고 있고, 휴젤이 한 0.8%. 그래서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 일단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대부분 좀 밀리고 있고요. 오늘 그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죠. 오늘 한 7%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네. 바이오니아가 2.8%, 또 반도체 소부장이죠. TSE가 마이너스 2%, RFHIC 통신장비 회사죠.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랑 펄어비스도 한 1.5% 가까이 좀 빠지고 있어서 오늘 게임주도 동반해서 약간 좀 밀리는 그런 움직임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일단 좀 밀리고 있는데, 일부 바이오 제외하고는 투자 심리가 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좀 파란색을 좀 기록하면서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도 추가로 더 밀리고 있고요. 한 712포인트까지 마이너스 0.65% 밀려 있고, 코스피도 삼성전자가 좀 힘이 없다 보니까요. 지금 14포인트 밀려서 0.64% 정도 하락세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게 반등에 힘이 전혀 없이 조금씩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그런 하락폭이 좀 좀 커지네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리고 어제 뭐 코스피도 거래 대금이 이제 5조 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위축돼 있더라고요. 평상시 얼마죠? 평상시에 원래는 많이 나올 때는 옛날에 20조도 넘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한 7, 8조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도 이제 훨씬 못 미친 지금 상황이 나와서 어제. 네, 어제만 해도 네. 그러니까 2018년도로 돌아갔어요. 사실 그때가 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이 좀 위축돼 있는. 그러니까 매매를 지금 사람들이 거의 안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아닌가요, 그건? 네. 365일 기회야. 어떤 뭘 갖다 붙여도 자기 기회를 봐. 네, 어떤 상황에서 항상 우리는 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아니 근데 뭐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바닥이 나오면 그때를 기회라고 하긴 해. 아, 그렇습니까? 수급상. 아, 그래요? 오늘이군요.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한 4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뭐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주로 파는 거는 뭐 전기전자 업종 한 200억 정도, 자동차, 화학주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일단 매수는 하지만 16억이라 좀 매수 규모는 굉장히 제한돼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은 한 439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거래 대금이 워낙 위축돼 있어서 일단은 오늘은 뭐 대부분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 쪽에서는 일단 요즘에 웹툰주가 여전히 강한데 오늘도 뭐 웹툰주가 그 상승폭 상위에 좀 포진돼 있고 물류 회사들도 오늘 좀 모처럼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사료주들 또 보안 업종, 도시가스 업종들 그 개별 기업들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삼천리 또 올라요? 오늘 도시가스에서 삼천리는 오늘은 보합입니다. 네. 보합이고 오늘은 이제 다른 좀 도시가스가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은행 업종도 전체적으로 분위기 괜찮은데 여전히 뭐 제주은행이 뭐 독보적으로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끌고 있고요. 그다음 골판지 제조사도 오늘 모처럼 좀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제 모바일 게임 회사들 일부 상승하는데 이제 상승폭은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워낙 많은데 그동안 이제 그 영상 컨텐츠주가 굉장히 좀 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뭐 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여기가 이제 그때 무상자 권리락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11% 정도 빠지고 있고요. 또 바른송 같은 영화 관련주나 에이스토리 같은 이제 드라마 섹터가 오늘 한 2% 가까이 좀 밀리면서 컨텐츠주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나무 관련주도 약간 좀 밀리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도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3사 모두 다 좀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반도체도 오늘 뭐 삼성전자가 좀 약하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 대부분 다 동반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인터넷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한 0.9% 정도 밀리고 있어서 증시에 약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뭐 대표하는 뭐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뭐 제조회사 할 것 없이 이렇게 뭐 급락은 아닌데요. 굉장히 좀 답답하게 좀 흘러내리는 거래 없이 그게 좀 역력하고 일부 뭐 중소형주 몇 개 테마만 좀 움직이는데 근데 테마주들도 뭐 거래량이 엄청 나오거나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네. 시장이 오늘 오전장에 이게 매매가 원래 활발한데 굉장히 이게 좀 침체된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시장 일단 이렇게 보고요. 또 보고서들 중에 골라오신 한두 것들. 개만 좀 말씀드리면 네. 삼성증권의 환영수 연구원님이 요즘에 뭐 조선주도 굉장히 좀 답답하긴 한데 요즘에 저 중고성과 지수가 좀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를 좀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좀 보고서인데 중고성과 지수가 실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4분기에만 마이너스 27% 하락을 했고 배값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중고로 거래하는 배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신배값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조선주 안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있어서 이제 보고서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특히 많이 빠진 게 컨테이너선 중고 성과가 작년 대비해서 45%나 지금 하락을 해 있고 벌크선은 8.7%로 좀 덜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선종마다 좀 다른 게 운임이 오히려 좀 강세 나타나고 있는 게 그 탱커선 있죠. 네. 원유로 운반하는 여기는 48%가 또 올랐어요 배값이. 중고성가가? 네, 중고 성과가. 그래요? 탱커선은 이제 부족한 거죠. LNG는요? 그다음 여기 LNG는 안 나와 있어서 네. 저 데이터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LNG 선은 좀 그래도 워낙 수요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컨테이너선 비중이 좀 꽤 크잖아요. 근데 여기가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중고 성과가. 왜냐하면 컨테이너선은 좀 공급과잉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배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어떤 선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중고 성과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 잔존 가치가 떨어지니까 신조 성과도 당연히 안 좋죠. 사실. 네. 거기에 영향을 좀 주는 건데 다만 이제 이분 의견은 그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님 의견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 중고 성과 사실 초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신조 성과는 반영을 많이 못했어요. 같이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빠졌다고 무조건 뭐 이게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필요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신조 성과 지수는 또 중고 성과 이렇게 급락하는데 올해 초 대비해서는 어쨌든 신조 성과는 5% 올랐고요. 4분기 중에도 신조 성과는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보합 정도. 그러니까 실제 신조 성과는 그렇게 큰 영향을 지금 아직은 안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고 성과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좀 제일 큰 게 이제 내년부터 그 이제 해운 시장에 그 탄소 배출 규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운항할 때 뭐 탄소 배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저속으로 운항을 하든가 규제가 들어가는데 아 그래서 빠진 거면 좀 다리 봐야 네. 되겠네. 근데 이번에 세 배를 맞습니다. 예. 세배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내년에 시행되는 규제가 그 2014년 이후에 만들어진 선박에만 원래 적용이 되는 규제가 있는데 아, 그게 이제 전체로 다 부과가 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든 배도 다 포함되면 네. 그 옛날 배들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탄소 배출이. 네. 규제가 이제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존의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이나 옛날 노후 선박을 이제 이렇게 구입한 뭘 붙여야 선주들은 되죠. 이제 감소 운항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 줄여야 되니까 아니면 폐기를 하든가 네. 뭐 아니면 LNG 연료 추진세로 바꾸든가 이제 뭔가를 강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노후 중고 선박 가치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겠죠. 네, 이제 그런 이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신조선에는 좋은 거죠. 왜냐면 배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단지 중고성가 추가 하락의 원인이 물론 이제 환경 규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속화된다면 이건 우리나라 조선사들한테 오히려 호재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도부터는 이제 등급을 매겨요. 뭐 A, B, C, D. 그래서 2등급에 해당되면 이제 퇴출당합니다. 아예 운항을 못해요. 그 선주가.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한 규제들이 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서 네. 너무 중고 성과에 좀 연연하기보다는 이런. 근데 그건 2020년에 한다고 그러다가 뭐 우야무야 됐죠. 반대도 있었고 이거 뭐 되겠냐. 뭐. 2023년에도 반대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일단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는 지금 돼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불신의 벽이 높으시면 아니 왜냐면 20 IMO 2020에서 엄청 속았거든. 그때 뭐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거는 뭐 이제 움직일 수 대세다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래가지고 뭐 안 바꾸려면 거기 뭐라 그래요? 그걸 붙여가지고 네. 네, 맞아요. 뭐 하는 거 붙이고 뭐 그랬잖아.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를 붙이든 뭐 엔진을 뭐 어떻게 뭐 하이브리드를 바꾸든 한 번 속으면 계속 버튼 놈이 이기니까. 근데 이제 아마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조금 그렇게 유야무야된 네, 측면도 그런 없지 않아 있겠죠 측면이 뭐. 근데 이번에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선주들이 또 반발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또 경기 침체라고 또 아니 핑계는 뭐 계속 있죠. 경기 침체라고 버티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또 내년에 그럼 또 해운조 또 올라가나? 아래 공포야 막 그러면서 그때 알도 한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리세션. 그러니까 자, 할 건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내후년에 순차적으로. 아 그래 뭐 붙이는 게 스크러버. 그게 기억이 안 나네. 네. 스크러버를 붙여야 된다 그랬지.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증권의 그 변은지 김노코 연구원님이신데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이제 아마 그 김경민 연구원이 이제 퇴사하셔가지고 아마 이분이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이제 그 보고서인데 글로벌 이제 경기 둔화로 지금 반도체가 좀 워낙 안 좋고 요즘에 지금 하이닉스 보고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목표 주가가 다운되고 있거든요. 좀 좋지는 않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소개한 내용은 뭐냐면 후공정 업체들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왜냐하면 수요가 안 좋아도 파운드리 증설은 아마 계속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지정학적이나 뭐 아니면 제조 공급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주요 국가 반도체 지금 지원도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의 반도체 공장 짓지 말아라, 뭐 수출하지 마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근데 그걸 해소하려면 중국 외에다가 생산 라인을 다변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수요 측면에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반도체 응용처가 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아마 내용이 보고서를 좀 쓰신 것 같고, 특히 이제 파운드리 업체 증설로 반도체를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업체를 이제 영어로 오사트라고 하는데 OSAT 후공정 네. 이제 그 패키징하는 업체죠. 예, 조립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장비가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공정이라고 하죠. 반도체를 이제 회로를 그리고 만드는 쪽에서 미세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능 개선을 한 게 예전의 패턴이라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후공정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얼마나 패키징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완전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네. TSMC가 그것 때문에 사실 1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좀 계속 커지니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의미고, 거기 중소형주 한 4개 정도를 추천을 했으니까 한번 기업들은 그 하나증권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코스닥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네, 낙폭을 조금 조금은 줄이긴 줄여요. 해요. 한 네. 5분 사이에. 조금 네. 줄이긴 개별 종목들 플러스 나는 게 조금씩 나오네요. 네, 0.44% 네. 하락한 코스피가 2,341.43 정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714.36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거는 네이버라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저 나패를 좀 땡겨서 했으면 좋겠어. 올해? 더 있어봐야 별로 볼 게 없군요. 23일 정도 딱 하고 그냥.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이 12월 20일이니까 그러면 며칠 남은 거예요? 한우,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정도 남은 건가요? 6일. 먼저 며칠까지 하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목요일까지. 29일이 온장인가요? 네, 맞아요. 29일 나페일은 마지막 다 하나요? 그날 옛날에 나페일 해요. 나페일 반짝만 했던 기억이 나는 아니요, 것 같은데. 지금 다 합니다. 다예요? 네, 다 3시 반에 해야죠. 아니 심야 시간에도 해야죠.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저 한 며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며칠 없어요. 그냥 30, 31일 1일에 월요일 날 이제 다시 개장. 아니 성탄절하고 신정 저 뭐야? 알겠다. 나하고- 성탄절 저 새해는 왜 대체 공휴일 안 하는 겁니까 그거? 그 주식 없이 나으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한 30년 해봐라. 화수목금 월화수목 이렇게.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에너지 대단해. 이렇게 물려도 그냥 주식 없는 날못 견딘다는 거 아니야. 내가 주식이고 주식이 냅니다. 예. 자 이제 그것도 원래 그걸 어제 그걸 보면 안 됐었는데 뭘? 주말 사이 못 본 거를 어제 또 제가 틀어버렸네요. 뭐를? 뭘 봐요? 그 막내 아들. 이제 독거노인이라고 이제 그런 거 보기 시작하는구만. 그 잘못 봤죠. 세 개를 어제 연달아 보느라고. 그게 12회까지 했거든. 12회. 아니에요. 14회까지. 14회까지. 14회까지 했는데 네. 13, 14가 진짜 재밌다. 다 봤어요, 저. 처음 봤는데 어떻게 봐? 어? 처음부터 거꾸로 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 한 10회까지는 이미 봤고요. 그다음에 1, 2, 3회를 안 몰아서. 봤다고? 12, 13, 14를 못 봤어요. 그걸 봤다고? 네, 그거 이제 몰아서. 지난 주말 걸 봤는데 그 할머니, 할머니 너. 그지? 피롱 여사인가요? 야, 할머니가 그럴 줄이야, 나 진짜. 무섭더라고. 세상 아무도 믿지 말란 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야, 자식한테 그걸 준다고 남편을 밀어버려. 할머니. 무서웠어. 또 약간 또 그럴 법하기도 한 그런 어떤 설득력 그런 것도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야, 근데 이성민 씨 연기는 진짜 압권이더라, 압권. 형님 큰일 났다 또. 왜? 할머니가 또 그랬다고 또 스포했다고 난리야 지금. 뭘 스포해? 벌써 한 지가 언제인데 스포해요. 주말했잖아요. 연속극입니다, 연속극. 개봉하는 영화도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한 할머니. 할머니가 범인. 이게 뭡니까? 그게 언제 때 얘긴데요. 아이고 윌 스미스가 귀신이야? 이거는 뭐가 달라요? 아니, 물의 나라 한번 해줘. 물의 나라? 물의 날. 물의 나라. 물의 나라가 뭐예요? 맞다. 물의 나라예요? 물의 나라 아니야? 물에 뭐
아니 나라는 아닐 거야 아마. 물의 나라 같은데? 물의 힘? 뭐 물의 뭔데? 물의 길. 물의 길이야. 뭘 보신 거예요? 뭐 이상 저기 야한 영화 보신 거 아니죠? 유호 프로덕션 거. 내가 엊그저께 봤는데도 그걸 모르네. 아, 어떻게 좀 보실만 봤잖아 그것도. 재밌었어요? 난 사실 그런 장르 별로 안 좋아하거든. 예. 예. 응? 공상과학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런 이제 컨텐츠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꼭 봐야 될 것 같다. 약간 의무관에서 봤거든. 역시 안 보길 잘한 거, 안 볼 걸 그랬나 봐. 내 체질은 아니더라. 아니, 그 3D를 보셨어요 아니면 당연히 3D로 봤지. 3D로 안경 끼고. 안경 끼고 그리고 그 안경 너무 길어 영화가. 3시간이 뭐야? 3시간 15분.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아 중간에 또 소팔 코사놀. 아니 물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아니 솔파콘을 좀 먹었거든. 예. 사실 안 가잖아. 아, 그 후에 한 번도 안 그러네, 가잖아. 진짜 신기하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약에 휘둘려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먹는다고? 천연 성분인데 왜 이래? 아니 그러니까 먹는다 바로 이렇게 또 안 가죠. 신기하다. 내가 여튼 어디 물의 나라라는 얘기를 했지. 물의 나라는 예전에 그런 야한 영화 있었는데 뭐였더라? 그게 아니라 횟집 이름이라니까 물회 나라. 물회 나라. 대게 나라처럼. 예. 보긴 봤는데 뭐 보세요. 볼만한데 예. 나는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더라. 거의 뭐 패밀리 이런 가족 이런 걸 좀 하는데 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보긴 두분 다. 보겠죠. 네, 예. 음. 근데 지금 뭐 자석도 없고 하니까 조금 이제 미루고 좌석 있는데. 있던데. 있어요? 응. 너 1시간 전에 예약하고 1시간 반 전에 예약하고 갔는데. 그래. 물론 앞자리긴 했어. 근데 뭐 대체로 뭐 평들은 이제 뭐 비주얼은 역시 뭐 제임스 카메론이다.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스토리가 조금 약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비주얼 얘기를 하면 또 돈을 엄청 들였다는 얘기를 또 하잖아. 그게 뭐 2, 3편 동시 제작인데 2조 얼마 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와, 2조 몇천억을 영화 만드는데 쓴다는 게 근데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최초 개봉했잖아. 그렇죠. 네. 그 왜 한국에 최초 개봉한지 알아요? 한국 최초 개봉은 그 날짜의 첫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혹시? 아니. 한국 최초 개봉했는데 네. 이제 제임스 카메론을 비롯한 배우들이 왔잖아 한국에. 네. 근데 그 시사회라고 그러나? 네. 그거 엄청 잘한 거야. 네. 막 진짜 3D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일본에서 또 그 다음 날 했다네. 그 다음 날인가 바로 했대요. 네. 일본에서 어떻게 한 줄 알아? 돌고래 쇼였잖아요. 그거. 돌고래 쇼를 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 완전 빡쳐가지고. 빡친 건 맞아요? 박수를 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임스 카메론. 박수 쳤어? 그 돌고래 쇼 하는데 박수. 영화 배우분들이 그랬나? 그래서 이 동물 에, 학대라는 거지. 하여튼 뭐 좀 어울리진 않죠. 그 물의 길이라는. 그 상상을 어떻게? 거기 보면 이제 스포하면 안 되지. 여하튼 하여튼 스포 물의 더 이상 물의 길에 대한 내용은 전 얘기하고 없습니다. 물의 길은 이제 보셨고 할머니 얘기만 하셨죠. 아까는 김피롱 여사. 나는 할머니라는데 당신 김피롱이라고 딱 특정을 했잖아. 제가 특정했나요? 그럼. 거기 할머니 또 나오시나요? 할머니가 왜 안 나와요 거기? 누가 있을까요? 식당. 네. 자, 그 사이에 뭐 시장은 큰 변화는 없고요. 어떻게 뭐 다 나왔을까요? 네, 오늘 다. 일정 같은 것도 뭐 오늘 특별히 네, 중요한 오늘 일정 없고요. 일정은 이제 아마 장중일 나올 텐데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대출로 되는 기준금리 결정했고 중국 오늘 인민은행.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네. 이제 일본도 좀 관심이 많아져서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미국에서 나이키가 이제 실적 발표인데 나이키 좀 실적 재고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재고가 좀 음.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거 좀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막내 아들 많이 보긴 많이 보는 모양이다. 김피롱이라 했더니 다 이피롱이라고 또 달아주시네. 자, 여러분이 스포한 겁니다. 저는 김피록이라고 분명히 숨겼는데 여러분이 스포한 거예요. 난 자, 할머니. 그렇죠. 형님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자, 이 이피록. 댓글. 한 글자도 안 아이구야, 라일라, 이선예, 뭐. 자, 여러분, 저 스프링 투님, 지연리님, 이하늘, 킹스탑, 기어주, 뭐 이런 분들, 기네스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스포했습니다. 예,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자, 우리 염승환 아니, 보세요. 재밌어. 진짜 재밌어. 뭐가요? 막내 아들. 막날 재밌죠. 재밌어. 네, 네. 재밌죠. 사실 솔직히 일요일 날 내가 약속이 있었거든. 네. 뭐 가족들 모임이 있었어 이렇게. 네. 그러다 10시가 된 거야. 우리 동네에서 누구네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뭐 이렇게 와인 한잔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가자고 한 게 처음이야. 아 집에 그거 보시려고. 여보 가야지.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요? 그랬더니 막내 아들 봐야지. 그래서 헤어졌어. 그거 딱 누워서 이제 지누스 매트리스에서 누워서 보시잖아요. 당연하지. 예. 당연하지. 주무실 땐 주로 뭐 드시죠? 일단 저걸 먹지. 가스알. 아, 술 드시고 오셨으니까 또 좀 더불어서 가스알로 좀 싹 내려주시고. 비워놓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비웠으니까 채워야죠. 그렇지. 밥알 찹쌀떡 좀 드시고. 찹쌀떡은 사실은 밤에 오후에 나는 먹는 거고. 예. 네, 보이차, 티팡 보이차. 티팡 보이차 드시고. 네,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깔끔하게 네, 커피 한 잔 또 문조 커피. 가시고요. 오후에는 네, 룩 아워티. 아, 네, 여기 이런데 말려. 어? 염승 커피. 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운을 띄워주면 계속 따라다녀. 자, 너무 한심하게 보실 거 아유,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사님도 나중에 저 사업 해보세요. 혹시 어제 그 공 기자님 계신 거랑 완전 다르네요. 아, 그렇습니까? 자, 우리 염 이사님 오늘 아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